러시아의 전쟁,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 기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올 연말쯤에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영 KBS 해설위원과 지금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박 위원, 유럽의 경기 침체 전망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이 올 연말에 유로존 그리고 영국이 공이 연말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고요. 미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고 골드만삭스는 올 3, 4분기에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JP모건은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를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 영향이 크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유럽 경기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위기감이 최근에 뭐 뉴스 보면 아실 테지만 에너지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소비자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천연가스 9월물 선물 가격을 보면 메가와트 시당 269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말 63유로였었는데 한 4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정확히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가량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7월부터 한 20%가량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달 31일부터 3일 동안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또 중단하고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중단 때도 당초 3일에서 이게 더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현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제 석유 가격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소비자 물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로존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9%로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영국은 더 높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10.1% 소비자 물가 상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이 되고 그렇죠.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달에 마이너스 27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고요. 실제로 소매 판매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기록한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가 안 좋으면 무역을 통해,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라도 좀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무역 수지 역시 유로존 전체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사실상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보면 이런 유럽의 위기 상황들은 워낙에 좀 기반이 탄탄한 걸로 평가되던 독일이 좀 뒷받침해주거나 떠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수출 1위 국가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재정위기 당시에도 독일이 선두에서 좀 끌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현재는 7.5% 정도인데 지금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올 가을에 독일 역시도 70년 만에 최고인 1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네. 현재보다 더 안 좋게 상황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매 판매도 지금 6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8%인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네.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인 37.2%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 몇 달 이후에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폭염이 중국 양쯔강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요 그 화물 운송 강인 라인강의 수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 아마 여기서도 전해드렸을 네네. 것 같은데 배가 다니려면 그 최저 수위가 있는데 그 한계 수위에 30cm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게 배를 몰면 안 되니까 이 컨테이너를 내리고서 지금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료가 높아져서 6월 대비로 해서 화물 운송료가 독일에서는 3배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좋았었는데 올해 지금 현 상황에서 독일의 무역 수지는 1990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GDP 성장률 역시도 지금 0%로 내려가서 마이너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네. 영국이 앞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G7 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고요.
영국 영란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올 4분기부터 GDP 마이너스 돌아서서 내년 내내, 그러니까 1년 3개월 마이너스 기록할 것이다. 네. 소비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완전히 침체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란은행 총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 영국 그런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른 좀 지역을 넓히거나 보고 하면은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시스템 위기라든지 재정 위기로 전이되면 안 되는데 지난 2012년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GDP 대비. 근데 당시보다 더 안 좋아졌다. 네. 그러니까 그 재정 위기를 겪었던 국가 중에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게 126%였었는데 지금은 151%로.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 때 돈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포르투갈도 이게 127%, 그리스도 193%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긴 외부 하죠.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인데 그것을 잴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네. 당시에 위기를 겪었던 모든 국가들은 경상수지가 그 전 7년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 위험 국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탈리아는 3월 빼고서 다 경상수지 적자고요. 또 그리스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적자인 상황이고 포르투갈은 2018년 이후에 경상수지 계속해서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유럽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지켜보기 때문에 만약에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걸 과연 각국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는 현재로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 얘기도 나오고 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군요. 자, 좀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